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이번 코너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알거나 모르거나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요. 다시 출간되었으면 하는 책, 복간을 기념하는 책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동시에 그만큼 많은 책들이 사라지곤 하는데요. 저희 각자가 꼭 다시 나왔으면 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책이 왜 어떤 책은 더 안 나오게 되는지, 인터넷 서점 보면 어떤 책은 품절돼 있고 어떤 책은 절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차이는 뭔지 뭐 이런 얘기 가볍게 먼저 시작할게요. 찬님 얘기를 해주세요. 품절과 절판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시겠죠. 이제 재고가 없군. 네, 재고가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품절은 재고가 떨어진 거고 네. 그냥 그 단순하게 정말 다시 찍을 확률이 높은 거고 절판은 판권이 이제 종료가 돼서 저자 혹은 이제 외국 출판사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정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절판되는 도서는 이제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거고 네. 품절은 출판사에 문의하면 아마 언제 다시 찍을 예정이다. 네. 네, 아마 그렇게 보통 답을 줄 거예요. 네. 네. 어떤 책들 이번 기회에 맞아 네. 종종 막 비아 품절된 거 막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시는데 언젠가 찍을 예정이다. 네. 근데 저희는 이게 되게 어떤 분들이 되게 저희가 엄청 거대한 출판사인 줄 아시나 봐요. 네. 저희는 또 딴에는 또 다시 찍으려면 또 이왕이면 오탈 줄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내면서 다시 책을 찍을 때 좀 오탈 줄이려고 한 번 더 보다 보면 이게 좀 이 세를 찍기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관대함을 좀 베풀었으면 감사하겠다. 네. 만약 품절된 책을 다시 언제 나오냐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서서히 나온다. 네, 절판은 아니다. 네, 절판은 아니다. 네. 네, 어떤 책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누구부터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내 책이 제일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뭐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은근히 의외로 참 요새는 판권이 어쨌든 보통 7년이거든요. 네. 7년이 많이 역사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사라지면은 의외로 이제 제가 보기엔 한 7권 중에서 한 6권 정도는 사라지게 되겠죠. 아마 요즘 형편상. 그래서 다시 나와도 저는 의외로 보니까는 큰 데서도 열린 책들이나 뭐 문지나 이런 데서도 의외로 절판시키는 책들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또 하나가 좀 그 열린 책들에서 이를테면은 운미르트 에코 컬렉션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 그 책 절판됐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네. 그렇구나. 절판됐어요? 절판됐어요. 그렇구나. 왜? 아니 품절인가? 아니 거의 안 나와요. 네. 뭔가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 그 중에서 제가 일단 한 권을 골라보자면 그냥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그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에 속해 있었는데 이탈리아 그 공산주의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전 다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그게 절판 품절? 예. 절판이에요? 저 되게 놀랬어. 그게 아마 민음사 세계 문학전 중에서 유일하게 절판된 책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람시 책인 그람시를 그렇죠. 많이 알 수도 있죠. 아니요. 그게 그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이 일단은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 거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
지성으로는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이해가 안 되고 나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람시. 예, 뭐 그람시 하면 다 아는 거 우리가 사실, 뭐 아는 거 뭐 있어 그러면 그거지 뭐. 사실 뭐 예. 그거만 알죠 사실. 예. 이성으로 낙관하고 의지로 낙관, 이성으로 비관하고 지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라. 근데 그게 이제 감옥에서 편지 나오거든요. 근데 의외로 제가 보기에는 한때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인가 그람시가 엄청 다시 주목을 받던 시절이 막 진지전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이것도 세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시네21이라는 시네21 잡지에서 유토피아 디스토피아라는 맨 끝에 실린 칼럼에 이른바 김규황, 진중권, 홍세화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칼럼니스트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뭔가 뭐지 그 문학지 비평에서 좀 벗어난 사회 비평가 뭐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때 이제 그람시가 약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맞아요. 사람들이 네. 본인의 그 정체성이 뭐냐 할 때 그 홍세아 씨가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라는 잡지 뭐 했었나요? 그러면서 유기적 지식인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그게 이제 그람시가 그 뭐냐면은 자본주의 체제에는 자본주의에 종사하는 지식인이 있듯이 그 프롤레타리아에는 프롤레타리아에 종사하는 또 유기적 지식인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진지전 그 각각의 진지에서 그 진지에 걸맞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는 그런 걸 해서 이제 그 그람시가 주목을 받았는데 네, 저는 그 당시에 뭣도 모르고 아무튼 그람시 저는 사실 뭐 그쪽 우리 때는 또 이게 또 사회주의 또 한번 좀 안 좋아하면 또 이게 또 양심에 또 거리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했던 사람이 네. 인간적으로 좀 좋아했던 사람이 그람시랑 트로츠키예요. 저는. 예. 그래서 트로츠키는 참고로 이제 트로츠키는 3권짜리 그 엄청 아이작 도이처라는 에릭 홉스범이 되게 그 마찬가지로 되게 유명한 역사가 에릭 홉스범이 좋아하는 아이작 도이처라는 역사가 쓴 3권짜리 평전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는 역사책 탑이에요. 진짜 인간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엔 공산주의를 뭐 반대하든 싫어하든 반대하든 간에 그 당시에 혁명가들은 하여간 뭔가 스케일이 달랐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어제 뭐 시베리아에서 탈출한 다음에 오늘 막 여자랑 로맨스하고 그 다음에 막 공산주의 또 뭐 이론서 쓰고 그 당시에 파리 가가지고 연설하고 막 이래요. 이게 한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약간 우리는 우리가 막 햄버거 먹듯이 갑자기 막 이런. 근데 그람시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키가 160도 안 되는 엄청 난쟁이였거든요. 이거 또 허리가 그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꾸부렁 해가지고 왔는데. 무솔리니가 평생의 적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공산당의 주요 일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니까는 감옥에 몰아넣어서 이 사람의 평생 동안 내 활동을 중지해라. 그래서 엄청 척박한 환경이었는데 그 속에서 편지를 쓰고 그 글을 써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다 그람시 옥중소고라고 해서 그 사회주의 굉장히 고전적인 책이고 그 중에 또 그 와중에도 또 아들한테도 편지 쓰고 아내한테도 편지 쓰고 아내 동생한테도 편지 쓰고 아내 동생한테 좀 이상한 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당시 혁명가들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뭐 그래서 네 그냥 막 그냥 계속 돌아다니니까 여기 부인은 있고 이쪽에 또 이제 네. 뭐 그래가지고 공산주의자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 감옥에서 편지 저는 또 제가 좀 약간 문학 장르 중에서 굉장히 애정이 많이 가는 장르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 뭔가 그 사람의 인간성에 가장 그 적나라한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인격체가 됐을 경우에 그 인격체로서의 면모도 굉장히 다 드러나는 그래서 보통 옥중서신의 걸작들이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옥중서신 빼고는 거의 다 공산주의 그러니까 좌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보네포 그렇죠. 옥중서신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준식 옥중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우리나라가 독재를 또 많이 겪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옥중서신이 많이 우리나라 옥중서신만큼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다. 네. 김대중 옥중서신도 있고 서승 그 서준식 그 서씨 형제들 네, 그 옥중서신인데 아무튼 그 그람시의 편지는 저는 꼭 한번 좀 민음서 정도 되는 이 자본이 되는 데가 왜 이렇게
안 했는지 그쵸.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어쨌든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 좀 지성으로 낙관하고 지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라 말고 뭐 다른 말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다는. 네. 네. 따님도 옥중 서신 뭐 좋아하지 않으세요? 좀 그런, 저도 감옥 얘기 되게 좋아해요. 저 감옥 전쟁 이런 거. 역시 잘하는 밀덕인가요? 전쟁 좋아. 밀덕. 아니 알고 보니 집에 가 보니까 막 M16 막 이런 거 막. 근데 보면은 네. 아까 찬이 말했듯이 그때 그 당시 약간 그 세대는 그게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비평이나 이런 것좀 해가지고 저도 그때 기억나는 거는 이해도 못하는 막 하버마스나 막 홀카이머나 막 그런 거 읽으면서 이렇게 그 막시즘에 기초한 비평 이론이라 가지고 그쪽을 했던 기억 나는데 저도 그때 그람시를 알았는데 저도 그람시 딴 거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유기체적 그 지식인 그 한마디로 머릿속에 그냥 들었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좀 요즘 뭐 좌파 뭐 지쟁 뭐 또 있죠 뭐 라클라우 뭐 쌍탈 무패 무슨 무패 복서도 아니고 근데 그런 뭐 데이비드 하비 뭐 몇몇 유명한 또 사람들 있지만 저는 좀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옛날에 혁명가들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꽃 같아요. 불꽃. 아니 자기 몸과 영혼을 그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도 어떤 시위해가지고 머리가 군홧발에 밟혀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엔 정말 약간 그 자기의 삶을 모든 삶을 내건다는 그 신념, 자기가 죽어도 그 뜻은 이어질 거다라는 뭔가 불굴의 신념, 뭔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나마 한때라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그게 이해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제가 보기에는 요새 좌파들 보면 본인들도 안 믿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할 거라고. 뭐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시대의 뭐 그런 영향도 있겠죠. 얼마 전에 그 지잭 선생님께서 왕자의 게임 리뷰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때는 그 당시 그 정도 시대에는 좌파도 약간 좀 이렇게 좀 몸을 갈아넣고 우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나가지고 찾았던 사람이 그 일본의 미시마 유키오라고 해서 미시마 유키오 진짜 이 사람 정말 그치.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저는 이 사람은 왜 따님이 그치죠? 그거를 하려면 할복 정도 해줘야. 아니 저는 이 사람이 동룡대 전공투라는 책 유명한 책 있죠. 보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토론하고 그러는데 제가 읽으면서 근데 저는 이 사람 몰랐을 땐 이 사람이 굉장히 굉장히 흔히 말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과다 분비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컴플렉스 사실 굉장히 작잖아요. 이 사람이 작고 헬스를 통해서 맞아요. 엄청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강한 몸을 만들고 해서 그러면서 약간 해밍웨이랑 좀 비슷해요. 해밍웨이도 어렸을 때 엄마가 자꾸 여자 옷 입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대 생겨가지고 막 사냥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시마 유키오가 요즘 왜 그런지 인기가 많은 그 누구지? 일본 작가 그 인간실격 다자이 오사무. 다자이 오사무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맞아요. 그 냉수마찰을 해라 너는 그렇게 운동하고 우울하지 말고 약간 이런 유명한 말잖아요. 헬스만 해도 우울증 없어진다 이런 정말 유명한 말을 그런 사람 막 싫어하는 우울한 사람. 약간 근데 요즘엔 저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그 고전들도 막 이렇게 시류를 좀 타잖아요.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요즘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나도 약간 많이 팔리더라고요. 의아하면서 우린 안 되나 봐. 약간 이런. 우린 인간으로서 실격인가 봐. 이거에 다 공감. 저도 얼마 전에 이북으로 그거 다자이 오사무 읽었어요. 근데 못 읽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자이 오사무는 너무 맨날 자살하고 자살 실패를 그리고 여자는 자꾸 죽는데 자기는 살아남고 이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데 그람시에서 시작해서 이상한 흘러 아니 어떻게 좌파든 우파든 좀 제대로 해보자. 좀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보자. 지금 찾아보니까 이것도 지금 보니까는 품절이네요. 어떤 거요? 미시마 유키오 동공대 전투. 그 책 재밌는데. 이 책은 진짜 표지만 봐도 제가 봤을 땐 표지 간지로서는 정말 손꼽히는 책이에요, 진짜.
또 왕자의 게임 그리고 지젤의 평가는 굉장히 저는 왕자의 게임 또 그 시즌 8에 거의 절망감을 느꼈던 사람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 리뷰에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것까지 리뷰해야 되나? 네. 그런 네. 어떤 대중적 그런 대중들도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예. 지적이 막 데너리스가 혁명가고 막 그래서 좀 진짜 얼척이 없다. 막 왕가인데. 약간 거의 알레고리 그런 아무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누구 얘기하실까요? 쭈님은 저는 똑같이 민음사예요. 민음사인데 오. 근데 이거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니라 제 완전 개인적인 취향인데 네. 다 완전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네, 오늘 개인 취향 얘기하는 완전 얘기잖아요. 개취예요 지금.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아끼는 그 책 중에 하나가 음. 그 추나 옥단추나 내 아버지 어디 갔냐. 그 그 인터뷰지. 절판인가요? 그게 지금 품절이에요. 품절인데 아. 근데 이건 사실은 품절 될 만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이게 무슨 그 세계문학인가 그 특별 그쵸. 예. 그래서 그거 그 100회 특집으로 했고 그래서 이게 2001년도에 나왔던 책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가 13개의 대담이 들어있을 텐데 고인이 되신 분도 네, 있고 고인이 계신 분도 있고 이용기 선생 같은 경우에는 네, 고인이 또 되셨고. 좀 여러 가지로 그렇네요. 논란이 될 만한 분들도 사실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그 품절된 걸 이해는 하는데 이거 중고 서점에 아마 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되시면 한번 보셔도 되는 게 저는 이거를 제 2001년도였으니까 되게 뭐랄까 그 제가 총땡에서 되게 뭐랄까 그 수업도 안 들어가 맨날 우울해 막 기사에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이게 막 이러고 있을 때 우연히 이걸 읽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부제가 너무 좋아요. 이게 부제가 아마 우리 시대의 삶과 꿈에 대한 13가지 이야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뭐랄까 저는 이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쪽 테스트에 더 가까웠고 또 보수적인 것도 있었으니까 더 심했는데 이걸 보면서 좀 뭐랄까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찰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인규 선생님을 뭐 잘 몰라요. 뭐 사실 얼마 알겠어요. 근데 이인규 선생님하고 이다희 그 딸이 다 나눈 대화에서 뭔가 되게 뭐랄까 이게 그 거기서 이인규 선생님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정서적으로 되게 많이 저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서 이 책이 복간되거나 그런 건 좀 어려울 거예요. 특성상.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좋은 인터뷰집 같은 게 이렇게 언제든 복관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막 하여간 요새 그 쭈님도 확실히 세대 차이가 나는 게 그 저는 그 대담 중에서 이제 막 최장집 교수와 이제 강유원 선생님 그 다음에 이문열이 그 당시에 최고의 소설가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이문열이 그래서 그 김하영이랑 아마 인터뷰 대담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요새 뭐 이문열을 하면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지금의 뭐 삼국지 작가로 알 걸요. 이제 이문열은 삼국지 아닌가? 그러게.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유명하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뭐 있긴 한데 저는 탁석산이라는 분을 좀 좋아했어요. 탁석산, 한국의 한국의 정체성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방송 패널 나오셔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어울리는 옷은 아니신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그렇구나. 네. 또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뭐 책을 별로 많이 읽지 않아서 뭐 이렇게 검색했는데 절판으로 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 되게 시대와 좋은 함께 시대 역시 저널리스트답게 세상의 그러니까 흐름과 같이 저널리스트가 하는. 그래야죠. 겸손함.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굳이 한 권 하자면 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피터 마스라는 기자가 쓴 책이에요. 이게 잘 모를 텐데 피터 마스라고 그 한국 IMF 직전에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들어본 적 있는 것 뭔가 그 같아요. 말은 들어봤네요. 이 말 들어봤죠. 네. 이 말을 처음 쓴 기자예요. 근데 이 기자가 그 이제 세르비아, 보스니아 이쪽 내전을 취재하거든요. 그 취재한 취재기를 쓴 책인데 이게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나온 2002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절판됐어요. 그래서 음. 조금 다른 판형으로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이 피터 마스라는 기자가 지금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로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근데 이제 트럼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영어만 잘하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왜 수영님을 왜? 아니 좀 트럼프 잘해주라고 이 사람 좀 비판적으로 보니까 네. 남북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좀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책이 이제 그런 저한테는 좀 세계관을 바꿔준 책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세르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복잡한 나라죠. 네. 근데 이제 내전이 일어났고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되게 후진국 같지만 사실 막 뭐 MP3 듣던 사람들 그리고 뭐 바이올린 배우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원래 원작 표지를 보면 그 폐허가 된 곳에서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키고 있어요. 그 이제 근데 전쟁이 나는 순간 이웃집 사람들을 막 학살하고 찌르고 그래요. 이 변호사였던 사람도 그러고 그 어떤 인간성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인간성이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거를 저한테 되게 그런 인간의 야수성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준 책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정나라요? 너무 적나라해요. 그냥 막 그런 이웃 그 이제 막 딴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정나라. 맞다 감옥 좋아하시다. 수용소 막 감옥 막 이런 거 막 수용소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밀덕이고 막 이제 배 한번 째야 되고 진짜.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동창인데 수용소에서 막 관리자와 그 수용되는 사람으로 막 나와서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 막 고문하고 그래요. 이런 거를 다 이 기자가 다 쓰거든요. 아니 막 그런 장면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네. 그냥 그런 거 정직하게 같은데. 직면하고 싶다. 피하지 말자. 이런 거. 하나 더 하면 올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뭐 이런 책들 절판되는 책들 아무튼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좀 추천해보고도 싶고 또 조금 이제 그런 편집이 다시 돼서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책들 사실 많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뭐 교회사 관련된 책들은 사실 되게 이렇게 표지만 봐도 읽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드는 책들도 많고 그런 책들은 이제 그렇죠. 다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몇몇 출판사들은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왜 타고 많은 곳에서 여기서 나왔을까? 이곳에서 만나 나오지 않았길 바랐는데 이 좋은 책이 왜 하필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나왔네. 뭐 빨리 절판되길 기다리는 책이에요. 저는 이미 또 있어요. 네. 그런 책은 빨리 절판되고 제가 눈에 띄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도 안 소개하는 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절판되기 기다렸다가 이제 비하해서 빨리 내려고. 너무 웃기다. 네, 따님은 어떤가? 저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랑 지금 얘기하니까 다 조금씩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어서 저는 엄마 서재에서 읽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젊을 때 읽은 어머니도 책. 밀떡이셨나요? 네? 서재에서. 엄마 서재에서. 그래서 엄마 젊을 때 읽은 책이고 제가 그 책을 읽을 땐 이미 절판된 상태에서 읽은 책이에요. 오리아나 팔라치라는 기자의 한 남자라는 책입니다. 네. 그쵸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엄마 책으로 있는데. 오리아나 팔라치 또 한 남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거 뜨거운 또 제목이네. 뜨거운 책이죠. 이게 감옥에서 한 편지만큼 또 뜨거운 책입니다. 네, 이것도 또 혁명가랑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는 사람을 알려면 세대가 진짜 확 올라가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엄마 서재에서 읽었고 검색도 안 돼. 알라딘에서. 네, 그런데 이 책이 저한테 되게 그러니까 책마다 그 온도가 있다고 하면 진짜 약간 진짜 연애 감정, 뜨거운 연애 감정 이런 거에 가까운 책이에요. 그 책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내용도 실제로 그런데 뭐 들으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 그 오리아나 팔라치는 기자고요.
그 무슨 막 앞에다 전설의 뭐 여기자 막 이런 거 붙이는 그쵸. 기자인데 네. 약간 신동 기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아빠가 그 무솔리니한테 그 저항하던 레지스탕스였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 아프면서 16살 때 학교를 자퇴하고 기자가 돼요. 그래서 기자가 되자마자 기사를 잘 써가지고 이제 뭐 유명해졌고 뭐 그랬는데 우리한테 유명한 걸로는 아마 그 유명한 사람들 인터뷰 많이 해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군 기자로 유명하고. 그래서 베트남전 거기 가서 실제로 막 취재도 되게 했지만 그 남베트남 고 대통령 그 다음에 북베트남 고 제일 수장 그 두 사람을 다 인터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키신저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안 모를 거야 아마 젊은 분들은 키신저? 그 헨리 키신저라고 해서 거의 뭐 전설적인 외교 알만한 그건데 분은 간디 간디야. 뭐 봐봐 옛날 사람이잖아요. 간디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그 호메이니 뭐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 호메이니 이런 사람 다 후세인도 아니고 다 호메인이라니. 인터뷰했는데 그게 팔라치랑 인터뷰를 하면 사실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팔라치 그 인터뷰 스타일이 되게 공격적이고 막 사람 진짜 민낯을 드러내는 그런 너무 날카로운 질문, 지나치게 공격적이라서 욕 듣는 질문, 막 그런 스타일의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점잖게 앉혀서 인터뷰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인터뷰 하는 사람한테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라치하고 인터뷰를 하면 그 사람이 셀럽이다. 요즘으로 치면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될 정도로 그랬던 기자인데 그 기자가 혁명가와 사랑에 빠집니다. 알레코스인가요? 네, 그 혁명가가 그리스의 이제 그 독재자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했다가 감옥에 되게 오래 있었는데 그 모진 고문 속에서 그 존엄을 잃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굳건히 나와서 이제 팔라치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약간 유명한 말은 들으시면 약간 감이 오실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은 못 죽인다. 나는 독재자를 죽이려고 한 거다. 이렇게 그런 박수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시인이기도 그렇죠. 한 시인이죠. 그런 그 알레코스 맞나요? 네, 알레코스가 일종 약간 애칭 같은 거 같고 뭐 근데 이름을 봐도 그 애칭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애칭으로 계속 써서.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제 3년간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그게 그냥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두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시대의 그런 중심에서 막 그런 일들을 자기 몸으로 겪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만남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3년 뜨겁게 열정이 식기 전에 그 알레코스가 죽어요. 의문의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의문이야. 또 알지 못해 또 이게. 그래서 네 그런 책인데 그 제 젊은 날에 진짜 너무 이러니까 내가 너무 늙은 것 같다. 엄청 사랑했던 책이고 그리고 그냥 문장 보시면 엄청 강렬하고 되게 아까 말한 그 알레코스도 뭐 그렇지만 팔라치도 뭐 문장이 진짜 장난 아니죠. 그냥 딱 읽자마자 바로 그 안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리고 막 바로 사랑에 빠지실 수 있는 그런 문장인데 저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책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아는 이유는 표지 때문에 알아요. 표지 때문에. 이게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 있던 책이었는데 그 표지가 그 있고 뒷부분에 사진 같은 게 막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딱 보면서 그 책은 기억 남을 수밖에 없어요. 되게 강렬한 있는 책이에요. 네,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어쨌든 이 책 본 지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전 조금 더 됐어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몇몇 그 문장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리아나 팔라치가 이 알레코스를 하면서
당신을 따라간다는 것은 돈키호테를 따르는 산초 판자가 되는 것이고 뭐가 되는 뭐 예술을 배신한 가론 유다가 되는 것이고. 근데 약간 만약에 문장을 조금 맛을 보고 싶으시면 지금 살 수 있는 책이 행성비인가? 뭐 그런 데서 나온 그 오리아나 팔라치가 자서전을 안 썼는데 그 본인이 한 강연, 인터뷰 뭐 이런 여러 그 본인이 쓴 여러 글들에서 자서전적인 요소를 엮어서 그 오리아나 팔라치의 문장으로 자서전을 엮어낸 이탈리아 출판사에서 팔라치 아마 그 이렇게 애호가 분들이 한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팔라치 문장을 맛보실 수는 있어요.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이 다 나오진 않지만, 네.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진짜로 그 당연히 당대에 굉장히 핫했던 인물인데 어떤 면에서는 나중에 그 9.11 그때까지는 이제 살아 있었거든요. 9.11 있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때도 뭐 그 발언한 걸로 뭐 시끄러웠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 알레코스도 그렇고 팔라치도 그렇고 어떤 딱 프레임에 이렇게 하기에는 분명히 되게 독재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거기는 이제 되게 극우 정권이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혁명가고 막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인데 또 그 프레임으로 딱 분류를 하기에는 딱 맞지 않는 삶의 면모들이 있고 이래서 그게 나중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하고 비판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다고 알고 있어요. 좀 오리아나 팔라치는 그게 사실 조금만 그 하면은 좀 오글거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그 안 좋은 의미의 민중가요 듣는 것 같은 투박한 뭔가 이렇게 약간 그럴 때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리아나 팔라치도 그렇고 그람시도 그렇고 근데 정말 약간 그 한 거에 정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그거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 영역을. 근데 제가 보기엔 오늘 이상하게 법님이 고르신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오늘 현대가 잃어버린 감각? 어떤 인간성의 적나라한 목격권과에 대한 응시할 수 있는 시선 그 다음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인간성이 어떤 우리 인간됨에 대한 포기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비전 뭔가 거대한 정말 어떤 그 비극성을 끌어안고서도 어떤 거대한 비전을 놓지 않는 것 너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막 좋은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자기 겸손함일까 그런 게 발달한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에서 너무 우리는 막 너무 좁아졌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요즘에 안 읽히니까 어쨌든 절판이 된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안 읽힌 거겠지만은 저는 이제 트로츠키 보면서 막 어제는 시베리아 갔다가 오늘은 소설 썼다가 막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여자랑 연애했다가 그 다음에 파리에서 동산에다가 보면은 진짜 그 옛날 뭐 오늘날 시대가 뭐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세계관 지금 우리가 한국이 되게 뭐 선진국이다 뭐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예전에는 그 일제시대 책만 해도 러시아에서 일테면 혁명 그 제가 알기로는 공산당에서 무슨 딱 하면은 그게 바로 번역이 돼서 북한으로 그 북쪽으로 딱 오는 거예요. 중국 거쳐서 바로 그냥 기차로 그게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약간 섬이잖아요 일종의 사실은 세계를 보는 눈이 오히려 옛날 지금 그 당시 근대를 막 맞이했던 조선이나 그 한반도의 그 지식인들보다 작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뭐 막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는 저는 가끔씩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다 보면은 뭐 이게 사실 남자 여자를 나누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 오리아나가 이렇게 여성 인터뷰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는 그만큼 저한테 인상 깊었던 사람은 영국 BBC에 있는 조한 베이크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인데 이분이 유명했던 게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인터뷰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키는 작지만 굉장히 그 만나면 그 위압감 같은 게 느껴지는 분인데
요한 베이크벨 같은 경우가 딱 했는데 인터뷰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뭐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터뷰는 특히 개혁주의 경향이 있으신 분들은 꼭 봤으면 좋겠는 이만 인터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냥 기독교를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종교성에 대해서 정면으로 정말 그 두 거대한 어떤 지성이나 영적 힘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딱 충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대해서 감히 뭐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한테 뭐 그런 걸 비교하자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터뷰에서는 저는 그때 충돌해서 하는 모습을 해서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서 아까 오리아나 말씀하셔가지고 그 얘기도 합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저희가 친구라는 비유를 책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 중에서 저의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무신론자 친구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오리아나 팔라치예요. 그런 그렇죠. 그런 신념도 되게 투철하고 그다음에 무슨 막 일화 유명한 거는 뭐 호메이니 앞에서 무슨 차도르 차도르 그거 찢은 거 뭐 그런 거 그거 찢어요 차도르를 그런 이상한 일화 같은 거 되게 많아요. 막 정말 아무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서 뭐 사실은 저랑 성격은 되게 다른 건데 그런 면으로는 그런 무함마드 알리인가? 무함마드 알리가 자기 앞에서 예의 없게 군다고 뭐 이렇게 없고 뒤엎고 막 이런 어쨌든 간에 뭐 엄청난 사람이다 진짜. 네, 지금 생존에 계신가요?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기질이 누구에게 뭐 이렇게 굴복하고 그다음에 뭐 쫄고 근데 뭐 본인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는 게 용기다. 뭐 나보고 용기 있다고 하는데 내가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다.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오늘 되게 오리아나 팔라치 다시 떠올리게 하네요. 오리아나 팔라치 아니 사실 저는 왜 요즘 같이 이렇게 어떤 페미니즘이나 이런 게 주목될 때 오리아나 팔라치 선집 같은 걸 왜 어디서도 안 낼까? 그쵸. 엄청 비하는 고전적인 무신론자 페미니스트. 적을 낼 수 없잖아요. 네. 하지만 지금이라도 출판사 어디선가 들으신다면 한 남자. 진짜 제가 진짜 뜨거운 아주 제가 생각하는 거의 최고의 로맨스 소설 중에 하나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로맨스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서 할리퀸 이런 것만 자꾸 보셔가지고 그러시는 진짜 너무 세대 그런 건가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따님 그러면은 아까 저 친구랑 적의 비유를 쓰셨는데 그럼 친구 중에서 좀 복간이 됐으면 아무래도 좀 우리 쭈님도 있으신데 너무 무신론자 그래서 기독교 책 중에서 좀 복간이 됐으면 하는 책 뭐 그런 거 잘 듣겠습니다. 저 근데 이것도 어디서 해주실까 싶기는 한데 그 차님이 언젠가 제가 프랑스어 하면 내주겠다 이렇게 하신 책인데 언제 될지 요원한 책인데 프랑스와 모리악이 쓴 그 예수 평전으로 종로서적에서 예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워낙 사랑하는 소설가고 되게 독실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처음에 그 프랑스와 모리악 책을 그 책으로 읽은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소설을 먼저 읽었는데 가톨릭 신자인데 전에 언젠가 그 엔도 슈샤크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호교론적이지 않은 기독교 소설. 그러니까는 그 안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요. 그 주인공인 테레즈 테케루 막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웬더링하는 그냥 과정으로 그 소설도 끝나고 그 후에 그러니까 속편 같은 게 몇 개가 더 나왔는데 단편으로 거기에서도 결국 회심을 안 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진짜 기독교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인인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봤는데 그 소설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되게 사랑하게 된 소설가인데 찾아보니까 그런 에세이도 많이 썼고 신앙 에세이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 예수평전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절판이 돼서 어디서 나오면
근데 이거 안 팔리나요? 어디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책입니다. 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는. 근데 불어를 네, 따님이 불어를 말씀하시면 불어를 아니 프랑스와 모리아게 그리고 사실은 몇 개 또 굉장히 중요한 신앙 에세이를 썼더라고요. 네. 우리는 다 불알 못이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 어느 분이 불어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저는 비하에서는 못 내는데 딴 데서 좀 내줬으면 복권냈으면 기독교 책이 있다면은 이게 좀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우나무노라고. 네, 우나무노. 네, 스페인 실존 철자예요. 네. 우나무노가 이름 자체가 되게 재밌네요. 우나란 게 우나무노. 무노. 나온 건 하나 있긴 있어요. 있잖아요. 네, 민호사 세계 뭔가. 네, 우나무노. 미겔 데 우나무노. 맞아요. 미겔 데 우나무노. 안개. 네, 안개. 한 개 더 있어요. 생의 비극적 의미. 예. 미겔 데 우나무노가 쓴 기독교의 고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적 분위기 이제는 기독교에서 벗어났으나 이제는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는 뭐 기독교 비판하면 니체만 떠올리는데 뭐 신은 죽었고 뭐 위주할 고주할 뭐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니체는 좀 약간 좀 실제로 정신병자 같고 좀 약간 좀 볼 때마다 좀 약간 좀 얘 이렇게 오바를 떠나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또 그거 왜 이렇게 막 찬님이 싫어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이게 싫어하는 거죠. 뭐 말 자꾸 울고 막 말은 자꾸 울어. 근데 우나무노의 기독교의 고뇌는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열정. 똑같은 불타오르는 그걸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책인데 저는 이게 더 저한테는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그런 인문 출판사도 좋고 혹시 어디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나무노의 기독교의 고뇌 예전에 나왔었는데 다시 복간되면은 다시 번역이 돼서 스페인어니까 좀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예전에 사실은 쭈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기독교 책을 옛날 책이 복간되면 좋을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굉장히 많죠. 옛날에 왜냐면은 서회에서 다 해적파도 냈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거 다 내려면은 현대 신서만 해도 진짜 현대 신서만 해도 기가 막힌 책들 많아요. 근데 다 번역 다시 하고 이제 내면은 더 좋은 건데.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저희 이렇게 알거나 모르거나 다시 출간되었으면 오늘 진짜 알거나 모르거나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개인 취향 얘기해가지고 우리 하나가 확 들어왔어요. 아니 나는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지금 다 장바구니 담았어. 우리끼리 되게 할 수 없어. 다시 출간되었으면 하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도 들으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그런 독서 여정 지난 시간 읽었던 책들 중에서 꼭 다시 보고 싶은 책,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 책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의 고유한 독서기를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